제가 구독자가 100명일 때부터 저의 찐 구독자시고 분명히 데디님은 10만도 금방 넘을 것이다 라면서 응원해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던 찐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이 형님께서 런칭하신 과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근데 진짜 맛있어요. 김치전 맛이 나고 국내산 쌀과 김치로 만들어서 정말 맛있고요. 진짜 맛있어요. 오승주님의 댓글인데요. 제가 이제 갓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주변 친구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술에 취한 모습이나 담배를 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더 가서 극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 어린 티를 아직 못 벗은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사회 나가면 어른처럼 행동해야 할 텐데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하면 어린 티를 벗고 감성 대리님처럼 어른스러워지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댓글을 와이프랑 같이 봤더니 이 부분에서 크게 웃더라고요. 감성 대리님처럼 어른스러워지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 저 되게 잘 삐지고요. 단순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저 어른스럽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금 오승준님이 이제 막 성인 되셨으니까 저 같은 43살의 아저씨를 보면은 왠지 인생을 통달했을 것 같고 굉장히 어른 같고 그렇게 보이실 텐데 근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 댁에 놀러가면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현기야, 불량배들 조심해라. 누가 시비 걸면 피해라. 아유 엄마 저 이제 43이에요. 무슨 불량배를 조심하래. 네가 벌써 43이냐? 아우 근데 왜 그렇게 아직도 애 같아? 외할머니께서도 지금 저만 보시면 어쩜 그렇게 귀엽게 예쁘게 생겼냐고 막 43세 애 둘 키우고 독립해서 잘 살고 매달 꼬박꼬박 용돈까지 드리는데도 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여전히 불량배를 조심해야 하는 철없는 애일 뿐입니다. 어른스럽다. 그게 뭘까요? 과연 나이를 먹어야만 어른스러워지고 나이가 어리면 어른스럽지 않은 걸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한번 떠올려보세요. 한 반에 꼭 유난히 생각이 깊고 배려심 많고 어른스러웠던 친구들이 있었죠. 저는 그런 친구들이 자라서 나이 먹어서도 어른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40대가 넘어서 가끔가다 학창시절 동창들 보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하는 짓이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양아치 기질이 있던 애는 나이 먹어서도 양아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허풍 떠는 놈은 나이 먹어서도 허풍 떨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양아치 망나니처럼 살던 친구가 나이도 먹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도 궁지에 몰리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양아치 기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본질 기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천성이 게으르고 약속 시간을 밥 먹듯이 여기던 사람이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각도 안 하고 부지런하게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지만 계속 그런 게으른 천성을 억누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과연 어른스러워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이 사회화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아이와 어른의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이 나이를 떠나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와 어른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첫째 준호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는데 근데 저기 한쪽에서 5학년인가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축구하다가 공을 뻥 찼는데 그 공이 날라와서 준호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퍽 치면서 공에 맞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공을 잘못 찼어 하면서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는 거예요. 아우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괜찮아 하면서 겨우 보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아이가 또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손에 스크류바를 사서 오더라고요. 아까 이거 먹고 있었지? 정말 미안했어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에요. 그 생물학적 나이만 미성년자인 거지 이 아이는 그냥 어른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도 확실하게 해주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놀이터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 나이 또래 애 아빠였는데 그 사람이 딸하고 막 캐치볼 하고 있다가 공을 잡는다고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그 사람의 팔꿈치로 제 머리를 이렇게 팍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맞고 나서 저는 화가 안 났어요. 왜냐면은 뭐 자기 아이랑 놀다가 생긴 일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사과할 줄 알고 이렇게 사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에이씨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사람을 쳤으면은 사과를 하셔야죠 했더니 제가 그 아저씨의 딸아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를 딱 째려보더니 저도 아프거든요? 하면서 그냥 가. 아이씨. 뭐 애들이 보고 있길래 그냥 관둔 적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은 어른일까요? 고이든 아니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와서 쳤으면은 사과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사람은 제가 맞아서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지 팔꿈치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이 먹어도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목수일을 할 때 어떤 지인께서 저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인데 지금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백수인데 목수일을 배워보고 싶어 한다. 좀 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해서 마침 다음 현장이 작은 현장이라 보조 한 명이 필요했다 오라고 해라 해서 만났어요. 그 친구 나이가 32였는데 딱 봐도 키도 크고 의젓하고 말도 잘하고 어른스러워서 제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한 보름 정도 열심히 나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꼭 10분 15분 정도를 지각하는데 아침마다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전날에 술을 마시든 말든 나는 뭐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각은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각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 현장이 김포였는데 그 친구 집이 김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현장의 키를 주면서 너가 먼저 현장 문을 열고 있으면 아침 7시쯤에 목자재가 도착할 거다. 그 자재들 검수받고 내리고 현장으로 천천히 옮기고 있어라. 자, 그러면 나는 아침에 잠실에 있는 현장에 잠깐 나갔다가 빨리 볼일 보고 다시 넘어오겠다. 근데 오케이 알겠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잠실에 있는 현장에 가고 있었는데 그 자재상 아저씨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싸해. 딱 받았더니 반장님 여기 김포 현장인데 왜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자재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현장에 안 나온 거야 아침에. 보나마나 그 전날에 술 마시고 안 나온 것 같아. 현장에 자재가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 그 아저씨가 갈 수 있는 건데 현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죠. 전 그래서 잠실로 가던 차를 돌려서 김포로 옮기면서 계속 전화했죠. 그 친구한테. 안 받아. 계속 안 받아. 결국 제가 김포로 가서 자재 받고 사인하고 혼자 옮기고 현장 키도 없으니까 제가 창문 뜯고 들어가서 문 열고 혼자 아침부터 별쇼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로 3일 동안 이 친구가 연락이 없다가 문자가 하나 띄고 왔는데 이름, 계좌번호가 딱 있고 열흘 일한 일당 보내주세요. 딱 이거 하나 보낸 거야. 제가 그래서 알았다. 돈 줄 테니까 전화 한 통만 하자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철수야 솔직히 나는 네가 다시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상관은 없어.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목수일이 아니더라도 너가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살다 보면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일을 못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 후 행동이야. 넌 나한테 전화를 하든 현장에 오든 해서 사과하는 게 기본 예인 거야. 또니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사람은 끝맺음이 중요한 거야. 뭐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자. 내일 내가 돈 줄게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여보세요 나 철수 엄마인데 왜 우리 아들 일한 거 돈 안 줘요? 네? 아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왜 안 보내냐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니 이 친구 나이가 32살 아니었나? 22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어머니 돈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해서 내일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했더니 내 말 듣지도 않아. 빨리 돈 보내래. 왜 아드님이 그 모양 그 꼴인지 알겠네요 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냥 참고 예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32살에 의젓하고 말 잘하고 키도 크고 어른스러워 보이면 뭐예요.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애새끼 마인드인데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애새끼 마인드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 차를 박았으면서 사고 한마디 없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인간들. 친구한테 급하게 돈 빌려 가놓고서 친구가 돈 달라니까 오히려 화내는 놈들. 이중주차해서 차 빼달라니까 오히려 왜 귀찮게 하냐고 승질내는 놈들.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알바생을 폭행하는 그 쓰레기 같은 놈들. 그 나이만 처먹은 애새끼 같은 놈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승준씨가 남긴 댓글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이 술에 취한 모습이나 담배를 피는 그런 것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더 가서 극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혐이란 뜻이 극도로 혐오한다 그런 뜻인데 물론 속으로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할 수는 있죠. 개인 취향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굳이 끄집어내서 너 왜 술 마시고 담배 피냐고 싫은 티를 내거나 훈계질을 한다면 그거는 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모든 인간관계에서 평화롭게 무난하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친구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친구가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의 자유니까. 저 친구가 온몸에 문신을 했네?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든지 본인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건 자유예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혐오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애인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걸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준님 성인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른스러워지고 싶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면 나 어른이에요 라고 백날 입으로만 떠들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어른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본인이 해야 하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거면은 무조건 본인 스스로 하세요. 성인이 되었다는 건요 뭐든지 해도 되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뭐 염색을 하든 타투를 온몸에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 본인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보이든 아니든 누구한테 피해를 줬으면 사과를 하시고요. 그렇게만 행동하신다면 충분히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